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아침 순창과 임실의 최저 기온은 영하 4.8도, 전주는 영하 1.5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5도가량 높습니다. 낮에는 전주와 익산 11도, 남원은 12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나쁨 수준 보이겠고 오전 한때 매우 나쁨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큰 가운데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목요일과 오는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나라 전체로는 어제 3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전체 감염자가 27명으로 늘었지만 전북은 소강 상태입니다. 군산에서 신종 코로나 8번 감염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됐던 56명이 14일 동안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아서 어젯밤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이로써 전북의 자가격리자는 89명에서 33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8번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된 군산 시민은 69명입니다. 군산시 공무원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오전과 오후, 저녁 등 하루 3차례 발열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군산시 보건소입니다. 오늘 열이 나거나 이상 증세가 있으시나요? 이런 가운데 지난달 26일 목욕탕과 음식점 접촉자 56명이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아 14일이 지난 어젯밤 12시에 자가격리가 해제됐습니다. 중간중간에 미열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특별히 확진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격리 해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전북의 자가격리 대상자는 89명에서 33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나머지 33명도 별다른 증상이 없을 경우 오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자가격리에서 제외됩니다. 또 광주 16번 확진자와 접촉한 고창 4명, 남원 2명, 전주 1명은 내일 격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에 다녀온 신종 코로나 추가 확진자가 없거나 추가 접촉자만 없다면 전북은 이번 주 안에 코로나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에 마스크에 이어 손소독제까지 품절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하기 어려워서 직접 만들어 사용하려는 사람들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주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판매대의 마스크 자리만 텅 비었습니다. 벌써 일주일째 남아있는 방역 마스크는 아동용 몇 개가 전부입니다. 도매상이라든가 제약사한테 문의를 해봐도 언제 물량이 들어오는가를 기약할 수 없대요. 빠른 제약사가 3월 한 중순경. 마스크를 사러 왔다 헛걸음하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이 마트에서 매진이거나 품절 상태여가지고 집에 있는 분들께서 이제 같이 나눔하고 있는 걸로 몇 개 좀 얻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대중교통업계도 마스크 대란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지자체와 회사에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달랑 면 마스크 하나만 지급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를 그냥 줬다고 이렇게? 네, 빨아서 열을 쓰라고. 되게 열을 분이래요. 가뜩이나 줄어든 손님에 금값이 된 마스크까지 직접 사야 하는 택시기사들도 고민이 늘었습니다. 마스크는 개인이 구입하니까 또 마땅치지도 않잖아요. 약국 가니까 마스크 10,000원이라고 써져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시겠네요. 아, 그러죠. 요즘은 손님도 없고 그러는데. 품귀 현상은 손 소독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미 대형마트와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도 대부분 품절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 손 소독제를 직접 만드는 수업까지 생겼습니다. 손소독제를 구매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요. 가격도 많이 인상되었다라는 소비자 불만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원데이 클래스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정부는 생산량보다는 유통 단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음 주부터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출고량과 판매량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정읍시가 3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정촌 가요특구의 핵심은 가요 전시관입니다. 당초 유료 시설로 운영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뚜렷한 볼거리가 없어서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이제서야 프로그램을 짜겠다는데 예산도 없습니다. 보도에 정원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문을 연 정촌 가요특구. 백제가요 정업사가 배경이 돼 핵심 시설로 가요 전시관이 건립됐습니다. 하지만 전시물이 빈약하고 주제 또한 또렷하지 않습니다. 레코드판이 100여 장 정도, 대중가요 100년사를 정리한 간단한 영상물, 그리고 지난 60, 70년대 생활상을 보여주는 공간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초창기 가요를 들을 수 있도록 해놨지만 인터넷에서도 접할 수 있는 곡들입니다. 진기한 영상 자료나 전시물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접할 수 없는 그런 영상 자료가 여기 있나요? 그런 영상 자료는 아직 없죠, 이쪽에요? 아직 없어요. 백제가요 전시관도 공간 자체가 넓지 않고 전시물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입장료를 받는 것은 고사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중가요 역사를 전부 다 표현하기도 좀 부족하고 또 깊이 면에서도 특정 가수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도 좀 부족하다. 정읍 씨는 가요 전시관의 프로그램을 보강한다는 계획이지만 올해 관련 예산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 정촌 가요 특구에 들어선 한식 체험관, 저잣거리 등은 아직까지 문도 열지 못하고 있어서 정읍 씨의 시설 운영 계획이 크게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이혼 뒤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달라는 소송이 전북에서만 한 해 100건이 넘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이겨도 양육비를 못 받는 일이 많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씨의 남편은 22년 전 딸아이를 낳자마자 집을 나갔습니다. A씨는 옷가게 점원부터 농사일까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아픈 딸을 길렀습니다. 안정된 직장이랑 화려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주변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고 자기가 낳은 아이를 외면하고 딴 사람을 위해서 4년 전 소송을 통해 총 5천여만 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재산을 압류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는 그 애 아빠 앞으로는 체크카드 하나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와이프 앞으로 다 돌려놨더라고요. 나쁜 아빠뿐만 아니라 엄마도 있습니다. 군산에서 6살 딸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 남성은 소송을 통해 한 달에 35만 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1년 넘게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양육권 주장을 할 때는 본인이 이제 뭐 피아노 가르치고 뭐 반주해주면서 한 달에 뭐 얼마씩 번다고 양육비를 줘야 될 상황이 오니까 이제 와서 본인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이처럼 소송에서 이겨도 양육비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행명령이나 감치명령이 내려져도 상대방이 피해 다니고 재산을 감추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양육비 관련 소송은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100여 건이 넘습니다. 지난해 전북에서 4,100여 쌍이 이혼한 만큼 실제 양육비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미지급자의 운전면허를 갖다 취소하든가 혹은 또 여권을 갖다가 제한하는 이렇게 강력한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정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징수하는 법안 등이 계류 중입니다. 양육비는 안 줘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정부가 선 지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향후 부상권을 개인에게 청구하는 방안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장수군이 공공 스포츠클럽 운영에 들어갑니다. 남원 지리산 뱀사골에서는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장수군이 선수 출신 지도자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공공 스포츠 클럽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종목은 탁구와 배드민턴, 축구 등 3가지로 탁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수 육성반을 운영합니다. 남원 지리산 뱀사골 자락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가 본격화됐습니다. 채취 작업은 4월 초까지 이어지고 다음 달 7일 뱀사골 반선 주차장에서 고로쇠 약수 축제가 열립니다. 지리산과 우리 뱀사골 고로쇠는
청정 지역이고 지대가 높기 때문에 당도가 높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향도 좋고 최고 맛있습니다. 진안군이 한 농가당 60만 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4월 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2회 이상 연달아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1000제곱미터 이상 농사를 짓는 농가입니다. 세계 3대 박물관인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관계자들이 석 달 만에 다시 전주를 찾아 전주 한지를 문화재 복원 재료로 쓸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지난 2017년 소장 문화재인 바이에른 막시양 2세 책상 복원에 전주 한지를 사용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제2, 제3의 장전마을 사태를 막기 위해 전라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위임 사무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 115개의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고 있는 전라도는 장전마을 문제에 권한이 없다며 소극적으로 대처해오다 환경부의 최종 발표 이후에서야 도지사가 현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전라도의회 홍성임 의원은 현재도 정읍 정해마을, 순창 인계마을의 악취와 익산 낭산의 폐석산 침출수가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며 위임 사무 전반에 대한 검토와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전라도가 각종 관광 정책을 펴고 있지만 현장 상황은 더욱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도의회 정호윤 의원은 관광 정책의 핵심인 전북 투어 패스는 여전히 10장 가운데 8장이 일일권일 만큼 체류형 관광 전환의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 새 주요 관광지별 평균 입장객도 26%나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전라도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재단 설립 용역까지 실시하고도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후속 조치를 서둘러 전북 관광을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신종 코로나 감염증 사태에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의 집합 연수를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285명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닷새간 익산에 있는 전북교육연수원에서 직무연수를 진행합니다. 전북교육청과 달리 서울교육청은 원격 연수만 진행하고 집합연수는 오는 8월로 연기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오는 4월 11일에 실시하는 초중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원서를 17일부터 닷새간 접수합니다. 전북교육청은 37.5도 이상의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지원자, 2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한 지원자는 인터넷으로 원서를 제출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청을 방문해 접수하는 경우 마스크를 써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전주 지역의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전미 취수장의 취수관이 정비됩니다. 전주시는 내년까지 10억 원을 투자해 매설한 지 50년이 넘은 전미 취수장 취수관을 교체하고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취수관 정비가 마무리되면 전미 취수장에서는 전주 팔북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친환경 복합산업단지와 탄소 국가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